60대 이상 시니어가 가장 많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1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이 뉴스나 신문에서만 나오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바로 내 일처럼 다가오는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노려지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택배 배송 관련 전화가 걸려옵니다. 택배가 잘못 배송됐는데 확인 좀 부탁드려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면 어느새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고객님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어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수천만 원을 잃는 일이 정말 흔해졌어요. 평생 성실히 일해서 모아온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도 범죄자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말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런 전화에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요. 택배 문의, 카드 발급 확인, 이런 일상적인 일들로요. 그래서 경계심을 늦추게 만든 다음에 점점 더 큰 함정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상대방을 의심하기보다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게 바로 이 범죄자들이에요.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로 들으니까 정말 경찰관 같았어요. 말투도 정중했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범죄자들은 우리의 신뢰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전화는 일단 의심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한 거예요. 2장.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듯이 이들의 수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수법은 기관 사칭형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 우리가 신뢰할 만한 기관을 사칭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저는 서울중앙지검 김검사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범죄가 발생했어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고객님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달라고 요구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전계좌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안전계좌는 100% 가짜입니다. 두 번째는 배송이나 대출을 빙자한 수법이에요. 택배가 잘못 배송됐는데 확인해 주세요. 카드가 잘못 발급됐네요. 기존 대출을 낮은 이자로 갈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러면서 휴대폰에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합니다. 이때 설치하게 되는 앱은 정말 위험해요. 이 앱을 설치하는 순간 내 휴대폰의 모든 정보가 범죄자에게 넘어가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심지어 은행 앱까지 모두 조작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최근 가장 무서운 수법이 바로 가스라이팅형이에요. 이 수법이 특히 악질적인 이유는 피해자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 동안 전화를 붙잡고 피해자를 조종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고객님은 지금 범죄 혐의자예요. 전화를 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말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서 반성문을 써라. 숙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요. 심지어 지금 고객님 주변에 수사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시하고 있어요라고 해서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범죄자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피해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계속 전화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믿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범죄자가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런 수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피해자를 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만들어서 냉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혼자 처리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의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고립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상의하면 사기인 걸 바로 들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전화를 붙잡고 있지도 않고요. 이런 행동을 한다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장.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확실히 지켜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전화로 누군가가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그 앱을 설치하는 순간 내 휴대폰은 완전히 상대방의 소나기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악성 앱들은 정말 무서워요. 내 휴대폰으로 오는 모든 문자를 가로챌 수 있어요. 은행에서 오는 인증번호도, 카드사에서 오는 알림도 모두 범죄자가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 피해자는 이런 앱을 설치한 후에 자신도 모르게 3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범죄자가 그 앱을 통해서 모든 인증 절차를 대신 처리한 거였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이유를 대도 모르는 사람이 알려준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앱이라면 직접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서 설치하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전화로 받은 번호를 그대로 다시 걸지 마세요.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혹시 의심되시면 이 번호로 다시 전화해보세요라고 하면서 번호를 알려줘요. 그런데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또 다른 범죄자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을 사칭해서 전화가 왔다면 그들이 알려준 번호로 걸지 말고 직접 인터넷에서 그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서 거기 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세요. 아니면 카드 뒤에 있는 번호로 걸어도 돼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했다면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182번은 검찰청 대표번호예요. 거기서 정말로 우리 검찰청에서 그런 전화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식 번호로 확인하면 대부분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전화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러면 바로 사기인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이나 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순간, 그게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해요. 수사비, 보증금, 안전계좌 이체, 대출 수수료 등등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요구할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인 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특히 안전계좌로 보내달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라고 하거나 공식 문서를 보내줘요. 절대로 전화로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죄송한데 가족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네, 그러세요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안 돼요. 지금 당장 해야 해요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수상한 앱 설치 거절, 공식 번호로 재확인, 전화로 돈 요구 시 즉시 중단.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사장. 이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특별히 필요한 안전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로 휴대폰에서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를 설정해 주세요. 요즘 스마트폰은 대부분 이 기능이 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화면에 스팸 가능성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번호는 받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 정말 중요한 전화였다면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남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기관이라면 다시 전화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 특히 스팸으로 표시되는 번호는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가족들과 비상 암호를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질문과 답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족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어도 그럼 우리 암호가 뭐였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대답할 수 있지만 사기꾼은 절대 모르죠.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가족 사칭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112에 전화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확인해 보세요.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했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특히 은행 관련 전화를 받았다면 그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 계좌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문제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을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가족들과 자주 소통하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시고 뭔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바로 알려주세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어르신이 수상한 전화를 받고 아들에게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들이 그거 사기예요. 전화 끊으세요라고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범죄자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수법도 있구나 하고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손으로 직접 지키는 습관이에요. 남에게 맡기지 말고 의심스러운 건 직접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가장 큰 예방책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안전 습관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5장. 이제 가장 악질적이고 무서운 가스라이팅 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조종하는 심리적 조작 기법이에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 기법을 악용해서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해요. 이들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해요. 고객님, 절대로 전화를 끊으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전화를 끊어야 할 때예요. 정상적인 기관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수사가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라고 하거나 공식 문서를 보내줘요. 하루 종일 전화를 붙잡고 전화 끊지 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가스라이팅 범죄자들의 대표적인 말들을 들어보세요. 고객님은 지금 범죄 혐의자입니다. 반성문을 써서 팩스로 보내세요. 지금 당장 숙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세요.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정말 무섭죠? 하지만 이게 다 가짜예요. 진짜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범죄 혐의자라면 영장을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요. 전화로 반성문을 쓰라고 하지 않고요. 실제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무서운 말을 하니까 정말 믿게 되더라고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나 싶어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이에요. 피해자를 불안하고 무서운 상태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잠깐만요. 가족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만약 상대방이 안 돼요. 전화 끊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해야 해요라고 한다면 그건 100% 사기예요. 진짜라면 네, 상의해보시고 연락주세요라고 할 거거든요. 전화를 끊은 다음에는 바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 이게 사기구나 하고 금방 깨닫게 돼요. 그리고 112에 신고하세요.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사기 같아요라고 말하면 경찰에서 바로 확인해줘요. 그런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라고 답변해 줄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혼자 끙끙 앓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가족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당연해요. 숨길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숨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증거예요. 기억하세요. 전화를 오래 붙잡고 불안하게 만드는 건 모두 사기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기관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6장. 이제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을 알고 있으면 비슷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대 김할아버지는 어느 날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으니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검찰청인 줄 알고 믿었대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큰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바로 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 덕분에 3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김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였다면 속았을 거예요. 아들에게 물어본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은행 직원분의 기민한 대처 덕분에 피해를 막은 경우예요. 60대 박할머니가 은행에 와서 갑자기 2천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어요. 평소에는 소액만 인출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큰 돈을 찾으시니까 창고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할머니, 웬일로 이렇게 큰 돈을 찾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검사님이 조사 때문에 돈을 옮기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 순간 직원이 바로 알았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말이에요. 직원이 할머니, 그거 사기예요.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라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검사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직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를 막았어요. 나중에 할머니께서 은행 직원이 말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셨대요. 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예요. 세 번째 사례는 좀 더 교묘한 경우였어요. 50대 최 씨는 카드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고객님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됐는데 도난 신고를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앱 설치를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앱을 설치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대학생 딸이 엄마, 그런 앱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아야 해요. 그거 이상해요라고 말렸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해외 사용 내역도 없고 저희가 그런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만약 그 앱을 설치했다면 큰 피해를 당할 뻔했던 거죠. 네 번째 사례는 조금 안타까운 경우예요. 80대 이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내가 무슨 범죄를 했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자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붙잡고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어요.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라고 계속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믿게 되어서 1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어요. 송금한 후에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켜서 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계속 무서운 말을 하니까 정말 믿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공적인 예방 사례예요. 65세 정할머니는 평소에 자녀들과 비상 암호를 정해두셨어요. 어느 날 아들을 사칭하는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럼 우리가 정해둔 암호가 뭐지? 라고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당황해서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일단 돈부터 라고 하더래요. 그 순간 할머니가 바로 알았어요. 가짜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가 너 우리 아들 아니지? 사기꾼이지?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끊더래요. 미리 가족과 약속해둔 암호 덕분에 사기를 막은 거예요. 이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혼자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은행 직원, 경찰에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피해를 당한 경우는 혼자 해결하려고 했거나 범죄자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경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심될 때 가족이나 은행 직원, 경찰에게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숨기면 더 큰 피해로 이어져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7장.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황금 3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확실히 지키신다면 어떤 교묘한 보이스피싱이 와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황금 원칙,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상대방이 누구든 어떤 이유를 대든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일단 멈춰야 해요. 수사비용, 보증금, 안전계좌 이체, 대출 수수료, 카드 취소 수수료 등등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댈 거예요. 하지만 진짜 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100% 확실한 사실이에요. 은행에서도, 카드사에서도, 검찰청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도 전화로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 수수료나 비용이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거나 공식 문서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건 사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죄송한데 가족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두 번째 황금 원칙, 앱 설치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확인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빠른 처리를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앱 설치를 요구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설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앱을 설치하는 순간 내 휴대폰의 모든 권한이 범죄자에게 넘어가거든요. 문자 메시지도, 전화 내역도, 심지어 은행 앱까지도 모두 조작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앱이라면 직접 공식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화로 링크를 보내주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받으라고 하는 앱은 100% 가짜예요. 특히 지금 당장 설치해야 해요. 빨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재촉한다면 더더욱 의심해야 해요. 정상적인 앱이라면 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세 번째 황금 원칙,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상의하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아무리 교묘한 사기라도 다른 사람과 상의하면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가족에게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상의하지 마세요. 이런 말로 혼자 처리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 자체가 사기라는 증거예요. 정말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가족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당연해요. 오히려 상의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잠깐만요. 가족과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자녀나 가족에게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가족이 멀리 있거나 바로 연락이 안 된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사기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경찰에서 바로 확인해 줄 거예요. 이 세 가지 황금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한다. 둘째, 앱 설치 요청은 무조건 거절한다. 셋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상의한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할 범죄입니다.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주변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자고 말씀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평생 모아온 그 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세상,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